사랑하는 가족의 식사 시간, 혹시 마음 한편이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?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매일의 식사를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맞아요. 식사 시간마다 혹시나 사례가 들리면 어쩌지? 잘못 넘어가면 어쩌지 하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 충분히 이해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겠죠? 바로 연하곤란, 우리말로는 삼킴 장애 때문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음식이 가야 할 길, 그러니까 식도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, 바로 숨 쉬는 길인 기도로 쑥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음식물 교통사고 같은 거죠.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? 만약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 바로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. 폐까지 흘러들어가면 세균이 번식해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정말 진지하게 다루는 거예요. 지금부터는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식사라는 여정을 떠나볼까요?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준비입니다.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 환경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. 이 슬라이드, 오늘 내용 중에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바로 자세. 왼쪽 그림처럼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이 자세. 턱 당기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이게 우리 목의 안전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. 턱을 당기면 기도로 가는 문은 저절로 닫히고 식도로 가는 길은 넓게 열리거든요. 반대로 오른쪽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건 위험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절대 안 됩니다. 올바른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. 식사하는 공간을 안전구역으로 만드는 거죠. 시끄러운 텔레비전은 잠시 꺼주시고요. 주변의 대화도 잠시 멈춰주세요.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오로지 삼키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, 이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다음은 음식 자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.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의 질감, 즉 점도입니다. 여러분, 식탁 위에 여러 음식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 중에서 삼킴 장애가 있는 분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? 끈적한 떡? 딱딱한 땅콩?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정답은 바로 이 평범한 물입니다. 정말 의외죠? 왜냐하면 물처럼 묽은 액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제멋대로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거든요. 그래서 삼키는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채 준비하기도 전에 혹 하고 기도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점도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. 액체가 얼마나 끈적하고 걸쭉한지를 말하는 건데요.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농도는 마시는 요구르트나 묽은 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요즘에는 물이나 주스에 파서 안전한 농도로 만들어주는 점도 증진제라는 제품이 있으니까요. 전문가와 상의해서 활용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. 여기 있는 음식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위험 음식 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. 물 같은 묽은 액체는 방금 말씀드렸고요. 떡처럼 너무 찐득한 음식은 목에 달라붙어서 위험하고 비스킷처럼 푸석푸석한 음식은 가루가 날려서 기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, 의외로 신맛이 강한 음식도 조심해야 하는데요. 갑자기 침이 확 돌게 만들어서 살에 들기 쉽기 때문이에요. 자, 이제 드디어 식사를 직접 도와드리는 단계입니다.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리듬이에요.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부드럽고 차분한 리듬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. 식사를 도울 때는 이 4가지 스텝을 하나의 주문처럼 기억해 보세요. 첫째, 한 번에 너무 많이 말고 티스푼으로 조금만 드리고요. 둘째, 혹시라도 편마비가 있다면 음식물을 건강한 쪽에 넣어주세요. 셋째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먹을 때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꼴꺽하고 삼키는 걸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.
마지막으로 입안에 음식이 다 넘어간 걸 보고 나서 다음 숟가락을 들이는 거예요. 이 리듬이 바로 안전을 지키는 리듬입니다. 자, 이제 식사 끝! 하고 바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. 식사가 끝난 후의 관리도 식사 과정만큼이나, 아니,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. 이 숫자 30을 꼭 기억해 두세요. 식사가 끝나고 나서 최소 30분입니다. 이 30분 동안은 바로 눕지 않고 꼭 앉아 있거나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해요. 왜냐하면 중력이 음식물을 아래로 잘 내려보내서 소화를 돕고 혹시 모를 역류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위험이 있어요. 바로 식후에 입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음식물 찌꺼기들입니다. 이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식사 후에는 양치질이나 가글로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.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.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4가지만 꼽아봤습니다.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삼킴의 황금률이니까요.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. 첫 번째 황금률, 바로 국에 밥 말아먹기 금지입니다.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인데요. 왜냐하면 물 같은 액체랑 밥알 같은 고체는 삼키는 데 필요한 힘과 타이밍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이 둘이 섞여 들어가면 우리 목의 삼킴 시스템이 완전 혼란에 빠져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두 번째 황금률, 식사 중에 말을 걸거나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말을 하려면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. 그 순간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. 음식이 입안에 있는데 기도가 열린다?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죠. 식사 시간에는 오직 삼키는 행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. 세 번째,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서 더 강조해야 합니다. 사람이 누워있으면 중력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이 됩니다. 음식물이 식도가 아니라 기도를 향해서 곧장 흘러들어갈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식사는 반드시 상체를 일으킨 자세에서만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황금률입니다. 레몬이나 식초처럼 아주 신맛이 강한 음식은 반사적으로 침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. 이 갑작스러운 침의 홍수에 우리 몸이 대처하지 못하고 사례가 들리거나 질식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오늘 배운 구체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감으로 바꾸는 것. 이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. 오늘 배운 안전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식사 시간을 그저 의무적으로 해내야 하는 돌봄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감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.